기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상임이사 최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컴업 이제 올해 4번째 주관하고 있는데 무대에서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분들과 선 건 처음이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사실 제가 농담처럼 하고 다니는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이 많은 수험생 부모님들이 우리 딸, 우리 아들 의대 보낼래, 법대 보낼래가 아니라 이런 분들처럼 창업으로 보낼래, 이런 세상이 올 때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창업으로 혁신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고 다녀요. 사실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오늘 정말 이렇게 창업 전선에 뛰어든 이런 청년분들이, 학생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너무 저를 집중해서 보셔서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전 심사를 통해서 아까 방금 전에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 9개 팀을 선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경쟁 부문에 참여하는 우리 6개 팀 6명의 퓨처 파운더들을 무대로 모셨고요.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 그리고 실제로 막상 창업을 해보면 또 후회되는 순간들도 있기 마련일 텐데, 그런 얘기들을 한 분 한 분 솔직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패널이 많아서 오늘 길게 하기는 어렵고 한 분 한 분 이제 질문 하나씩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로 본인 소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만, 그리고 너무 자세히 얘기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어차피 질문을 할 거니까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이름과 나이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스틸컷의 하규원 창업자님이 이쪽부터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틸컷 공동 창업자로 있는 하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틸컷은 딥페이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AI 모델을 만들고 있는 팀이고요. 저희는 아직까지 법인을 세우지 않은 채로 4명의 공동 창업자들이 함께 창업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상용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딱 맞아 목재 박건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3D 스캐너 기반으로 목수 작업량을 줄이는 현장 맞춤 인테리어 목재를 만들고 있는 딱 맞아 목재의 공동대표 박건서입니다. 저 나이는 02년생이고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21학번으로 입학해서 지금은 현재 창업을 위해서 휴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서대로 갈까요? 그 다음에 아마 세터스의 김민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셀프 인터뷰 스튜디오 이너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세터스 대표 김민서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1학번에 휴학하고 있는 02년생 대학생입니다. 21학번이요? 보통 저희 세대 21학번이면 경성제국대학교를 들어가신 분들이 21학번, 저희 할아버지 이런 분들인데 너무 생소하네요. 21학번. 네, 좋습니다. 리비타의 우리 엄상혁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차 산업을 디지털 전환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랑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리비타의 대표 엄상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에서 농학이랑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창업은 지난 8월에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지 노트의 김현식 대표님.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걸출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나이도 저보다 사실 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17학번이고요. 98년생입니다. 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나왔고, 저는 스테이지 노트라는 프로덕트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디지털 디바이스 쓰다 보면은 사이드 트랙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0%로 되게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3000%로 빠졌을 때 원래 자기가 시작한 그 포인트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17학번이라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달변이시네요. 저희가 볼 땐 저 17이나 나이를 1이나. 말씀 못 드렸는데 저 네. 97년생 17학번이라서 97년생이세요? 네. 그래도 20세기에 태어나신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3이나 4로 시작하시는 분 맞죠? 그 다음에 이노버스의 김인준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유일한 미성년자인 지금 중동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인준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IP 형제기업연구원 15기 수료생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노버스라는 메타버스 솔루션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몇 년생인 거예요? 저는 08년생입니다. 08년생이요? 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네.
제 나이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볼 텐데, 자, 여기 계신 분들 이제 각자 이 창업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 아마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궁금한데 각자 어떤 의도로 이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거는 공통 질문으로 한 분씩 다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김민준 대표님부터 이번엔 거꾸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게 됐어요? 특별히 고등학생인데. 사실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좀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그냥 게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 만지는 것 자체로 너무 좋아했는데 그 컴퓨터를 만지면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통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선생님을 좀 도와드리면서 이제 약간 뿌듯함이나 이런 게 좀 생겼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그런 가치관 같은 게 계속 이제 이어져 오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메타버스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고 이 메타버스라는 시장 속에서 창작자들이 이제 계속 이탈하는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 문제점을 제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결코 어둡지 않다. 정말 이런 놀라운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 뿌듯합니다. 예, 우리 다음으로 또 가장 나이 많으신 우리 네. 가장 나이 많은 김현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뭐 창업을 하겠다, 뭐 아니면 스타트업을 만들겠다 그런 거창한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제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런 공상 과정들, 누군가는 왜 그런 걸 하냐, 왜 시간 낭비를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이디어가 계속 이어지고 그 칙센미아일 이런 거는 플로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플로우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다 보면은 사실은 되게 좋은 아이템들이 나오기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상한 애냐 아니면 천재냐가 갈라지는 거는 원래 백인 트랙을 할 수 있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공상 많이 하시는 누구나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가지시는 분들이 다 천재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 대표님에게도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우리 젊은 창업가니까 계속 격려해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많이 박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비타 엄상혁 대표님도. 네. 제가 창업을 처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한 16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꾸고 싶은 세상은 저는 식량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농업에 관심을 가졌고요. 농업에 그때 관심을 가져서 이제 지속적으로 농업이나 아니면 산업공학 그런 쪽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올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인생을 어떻게 살지는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50이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 앞길도 모르겠는데 50인데도 그런데 딱 정말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온 모습이 너무나 훌륭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김민서 대표님. 저는 뭔가 영화 같은 특별한 순간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장 본능적으로 살아온 삶의 궤적이 창업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뭔가 마치 좀 돌이 물을 깎듯이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하다가 천천히 내리게 되는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놀라고 있어요. 정말. 우리 박건서 대표님도. 제 창업의 이유는 아마도 궁금함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고 연쇄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내년 말에도 또 새로운 어떤 솔루션을 하나 또 출시하시는데 아버지한테 왜 계속 사업을 하시냐고 물어보면은 그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었을 때 그게 돈을 주고 어떤 사람들이 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재미가 너무 궁금했고 저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기부에 전부 다 장래희망이 사업가로 써 있을 정도로 그게 궁금해서 너무 창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또 주시고요. 아버님이 굉장히 되게 뿌듯하시고 되게 자랑스러워하시겠어요. 평소에 아버지랑 관계 좋으시죠?
네, 그다음에 자 우리 스틸컷의 우리 하기원 대표님도. 네, 저는 지금 창업팀이 세 번째 창업팀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사실 회사도 다닌 적이 있고 2번 정도 다닌 적이 있고, 근데 어쨌든 이 경로를 지나오면서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푸는데 나의 시간을 써야겠다는 자기 정리가 됐기 때문에 계속 그 형태가 창업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이분들이 어떻게 왜 창업을 하게 됐는지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여기 우리 멘토분으로 오신 분들도 되게 옛날 생각 많이 나실 거예요, 그죠? 예, 본인들도 이런 이 나이 때 막 되게 맞죠? 네, 예, 그래서 예, 오늘 정말 심사 잘 해주시고 멘토링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되게 이제 희망찬 얘기했지만 또 막상 해보고 나니까 예, 또 현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현실에 대한 질문을 지금 우리 하규원 대표님이랑 김윤준 대표님께 일단 두 분께 질문할게요. 학교 생활이라든지 어떤 또 그런 어떤 또 학창 때는 또 친구 관계, 인간관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되게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또 창업을 한다는 거는 되게 굉장히 다른 경험일 것 같고, 친구들과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되게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 좀 맞닥뜨린 그런 어떤 좀 현실적인 좀 난관 그런 게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하기원 대표님과 김윤준 대표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기원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런 뭔가 친구들과 내가 다르다에서 오는 난관은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왜냐면 제가 SNUSB라는 서울대학교 창업 동아리를 했거든요. 제 주위에 이미 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제가 창업을 계속 시도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 교우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전에 교우들과도 여전히 이제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대화가 잘 통하고 다른 대화들로 이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관계 외에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적으로 뭔가 좀 지금 어렵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물론 경험의 부족으로 느꼈던 어려움들은 많았던 것 같고요. 초반에 제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다가 시행착오를 겪고 결국 고객이 뭘 원하는지 찾아야 된다는 거를 배우는 과정이 좀 뼈아팠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민재 대표님은 저는 제 이게 어쩔 수 없는 나이에서 나오는 신뢰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지금 옆에 계신 다른 패널분들은 다 이제 20살을 넘은 성년자시잖아요. 이제 근데 미성년자에서만 나오는 조금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떤 걸 신청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보호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약간 부수적으로 자꾸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도 이만큼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걸 조금 보여주기 위한 증명 같은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정말 현실적인 문제네요. 내 사업자 등록을 내고 내가 사업을 했는데 계좌를 못 만들어. 예를 들면 내 이름으로 이런 부분들 그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것도 정말 되게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 박건서 대표님하고 엄상혁 대표님한테 제가 여쭤볼 건데, 시장에서 실제 반응을 그 마주한 순간 나 아이디어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딱 내놨어. 뭐지?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어떤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다양한 피드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생각해서 어떤 그 실제 반응을 마주한 그 순간의 어떤 경험이나 기억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건서 대표님 먼저. 네. 어떤 실패에 관한 경험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좋았던 시장에서 경험도? 처음 뭐 좋았던 거든 뭐 실패든지 간에 실제 내가 생각과 달랐던 어떤 그 반응? 예. 그러면 제일 저한테 크게 남아있는 경험은 저희가 인테리어 목재를 만들다 보니 실제 인테리어 환경, 그러니까 철거된 아파트 환경에서 POC 테스트를 실제 알렵서울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랑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는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뽑는 거고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거니까 도움을 받는 거라 생각해서 이거는 이 POC 테스트는 저희가 자재값 같은 거 다 내고 무료로 하겠다라고 이제 전달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러지 말고 이거 내가 자재비랑 너네 조립비랑 인건비 다 쳐줄 테니까 돈 다 받아가라. 이거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네 중간에 돈 떨어져서 힘들어서 그만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돈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 팀으로는 3번째 아이템이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한 것까지 합치면 5번째 아이템인데 이게 확실히 아무것도 없을 때 반응을 볼 수 있구나, 린하게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좀 체감했던 경험이어서 그게 좀 저한테 기억에 많이 남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우리 대표님에게 이제 그 경험이 굉장히 커다란 그 어떤 걸 준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같은 질문이었죠. 제가 어느 분한테 오상희 아, 네. 저희는 스마트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만들고 있고 그 스마트팜 판매 관련해 가지고 뭐 농기계 업체나 아니면 유통회사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는 사실 올 한 해가 가장 많은 배움이 있었던 한 해고요. 보통 고객을 100명 정도 만나면 그 중에 한 95명 정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95명 보통 창업을 했을 때 보는 제가 느꼈던 이제 프로세스나 과정은 첫 번째로 거절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많이 당하는데? 라고 했을 때 한 95명 정도 거절을 하고요. 그 95명의 거절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부정을 합니다. 너네는 실패할 거다. 아니면 너네 팀은 너가 있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런 부정을 하고요. 이런 네거티브가 쌓이는 과정 속에서 창업가들이 가끔 이제 정신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제 쌓여 있는 분노나 그런 것이 나가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는 상실의 과정도 겪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절과 부정과 상실을 이제 겪으면서 그 끝에 그럼에도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이런 여러 가지 네거티브를 겪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그 다음날 회사에 가가지고 아니면 바로 당장 아니면 솔루션을 낼 수 있는가? 얼마나 괜찮은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가? 나는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었었고요. 그래서 고객을 만나는 과정 그리고 고객에서 어떤 걸 배웠냐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세상의 온도라는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거절과 뭐라 그랬죠 아까? 거절과 부정과 상실입니다. 거절과 부정과 상실. 야 이거 되게 무슨 가요 무슨 가사 같은데 발라드 가사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이미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스트러글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다들. 그 다음에는 우리 김민서 대표님하고 김현식 대표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조금 다른 결로 가서 이 여정에서 내가 창업을 하겠다는 여정에서 그래도 뭔가 큰 영향을 준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뭐 반면교사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의 아니면 정말 존경한 누구일 수 있고 아니면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어떤 걸 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뭐 멘토, 교수, 부모, 친구 뭐 되게 다양하게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만화 주인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여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김현식 대표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되나요? 이거 조금 식상한데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제일 아니요, 식상하지 않습니다. 그 영향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되게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작년까지 살아 계시다가 올해 초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돌아가셨지만은 저에게 많은 거를 남겨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님은 사실 초등학교 교사셨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교육이랑 그 스타트업이랑 도대체 뭐가 연관이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앞에 있는 사람을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꿔서 내 고객으로 만드느냐, 옆에 있는 사람을 바꿔서 어떻게 내 동료로 만드느냐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설득의 영역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교육이라는 거대한 여정의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인사이트를 너무 많이 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였고 그래서 저희 이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디벨로퍼들 계시면은 저희가 그 신영화 API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이름이 신영화였는데 이런 정신을 담아서 사실은 API를 만들었어요. 이 API를 통합을 하면은 저희 생태계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하나의 프로덕트가 아니고 약간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의 그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되게 정말 어머님 굉장히 큰 레거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께 또 좋은 게 계실 어머니께도 박수 한번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정말 되게 가정에서 출발한 창업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김민서 대표님도 김민서 대표님도 드라마틱한 순간이 없었던 저에게 조금 어려운 질문이라고 느껴지긴 하는데요. 저는 과거의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조금 오글거리기는 하지만 저는 되게 꿈이라는 거를 말할 수 있었던 나이 때부터 가장 중요했던 가치가 대의였거든요. 그래서 그 대의라는 꿈을 어떻게 이룰까를 정말 열심히 고민을 했는데 제 모토 중에 하나가
애정이 만드는 책임이에요. 뭔가 해야 돼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으니까 정말 좋아하니까 잘하고 책임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뭐 짧은 인생이긴 하지만 어떻게 가장 본능적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본능적으로 가장 행해온 행위가 뭔가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한 번도 학생회를 신 적이 없었어요. 조금 귀엽게 느껴지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아주 작은 공동체라도 이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무언가를 만들고 그걸 사람들이 잘 쓰는 걸 보고 굉장히 기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걸 이루어 나가는 수단과 방식이 학생회였다면 앞으로는 이게 창업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거의 저의 살아온 것을 기반으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또 과거의 자신이라는 또 다른 좀 생각하지 못한 퍼스펙티브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들 말씀도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시고 정말 생각과 사고의 깊이가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놀랍니다. 아, 정말 이 컴업이라는 자리가 정말 너무 뿌듯한 자리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예,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제가 드릴 텐데 모두에게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의 사업 앞으로 2, 3년 뒤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2, 3년 뒤에 우리 사업은 이렇게 달라져 있고 싶다. 물론 2, 4년 뒤에 성년이 돼야겠다라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예, 사업적으로 예,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또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또 이쪽부터 우리 대표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솔루션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따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메타버스 시장은 기존에 있던 창작자가 이탈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이런 이탈하는 창작자들을 다시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차후에는 새로운 개발자를 오히려 더 발굴하고 모셔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긍정적인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식 대표님. 네, 저희는 지금 스테이지 노트라는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시작은 어떤 뭐 3,000%로 빠졌다가 원래로 백인 트랙하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싱글 프로덕트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저희 아이디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너무나 뜨거운 반응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고 이분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사실은 저희는 이뿐만 아니라 개발자 생태계 구축에도 지금 나서고 있고 그래서 이미 서울 AI허브 같은 어떤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디벨로퍼 그 네트워킹 파티 약간 이런 것들을 이미 몇 회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덕트에서 출발은 했지만 아마 세상을 바꿔가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서 생태계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움직임까지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엄상혁 대표님의 또 2, 3년 뒤 목표도 궁금합니다. 아, 네. 아마 2, 3년 뒤에는 그때도 열심히 스마트팜 팔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스마트팜 본격적으로 팔고 있으면서 저희 스마트팜을 왜 하냐 했을 때 농업의 가장 중요한 디지털 전환이랑 이제 농업의 서비스화 그 두 가지 방향성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의 방향은 이제 식량 시스템의 이제 변화입니다. 감사합니다. 2, 3년 후에도 계속해서 세상을 바꾸시겠다라는 그런 또 선언으로 보이고요. 우리 김민서 대표님. 저는 2, 3년 뒤에 저희 사업이 재밌는 것, 그냥 당장 하러 가고 싶은 것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 내린 상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3년 뒤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10년 뒤에 제 꿈은 저희 프로덕트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하나의 동사로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카톡해, 뭐 토스해, 구글해 하는 것처럼 누군가 인터뷰해라고 했을 때 모두가 그거라고 할 수 있는 동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뭔가 유익하다, 뭔가 베네피셜하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 본능적으로 쓰고 싶다라는 것이 돼야 될 것 같아서 한 2, 3년 뒤에는 정말 누구나 당장 하러 가야지 하는 하나의 재밌는 사업으로 인식이 자리 잡힌 상태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뭐 넥스트 구글을 꿈꾼다 이러면서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또 그런 다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박건서 대표님. 네. 최근에 이제
사업의 어떤 핵심적인 가설들을 어떤 간접 증거나 아니면 논리 구조로 이렇겠지 생각했다가 되게 큰 일이 난다는 걸 많이 배웠어가지고 아직 땅맞아 목재가 2, 3년 후에 있을 거라는 직접 증거를 지금 찾고 있는 단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 3년 후에 땅맞아 목재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아직 확신을 못한 단계라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저희가 그것들을 다 확인해서 2, 3년 후에 땅맞아 목재가 아직 있다면 저희는 아마 인테리어 시공법 자체를 바꾼 목공 인프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기현 대표님도. 네, 저희 스틸컷으로 인해서 딥페이크로 본인의 이미지가 자기도 모르게 활용되는 문제가 좀 많이 풀렸다의 상태이기를 바라는데요. 그 구체적인 형태는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디바이스에 저희의 솔루션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다들 뭐 다짐이 너무나 정말 훌륭하고 비우는 거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정말 각자 갖고 있는 그 꿈과 그 여정들이 또 실패하고 또 이렇게 안 되더라도 계속 좀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 많이 들었습니다. 예, 처음 마음을 그 움직인 계기부터 또 현실의 벽 그리고 또 뭐 시장의 반응 또 앞으로 방향까지 저희가 짧지만 이 6명의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퓨처 파운더 분들의 이야기들 다 들어봤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 한 분씩 발표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큰 무대에서 발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예, 너무 떨지 마시고 그냥 다 씹어 먹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준비해온 발표 후회 없이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경쟁 부문 발표가 곧 시작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자리 지켜주시고 이분들의 발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잘하라고 마지막으로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코스포의 최지영이었고요. 저희는 이상으로 요 무대 마치고 바로 그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